안녕하세요. 땅사업을 제조자 땅사업TV의 정현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도로 투자의 복병 완충녹지 접도구역이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내 땅이 도로에 붙어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내 땅 가운데에 완충녹지나 이 접도구역이 지정된 토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실제 이 완충녹지나 접도구역이 지정이 되면요 내 땅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또는 개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완충녹지와 접도구역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충녹지는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녹지 공간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대로변이 있죠. 자,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다가구하고 아파트들이 있죠. 이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이 공간이 있죠. 이렇게 이 공간이 바로 완충녹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완충녹지 같은 경우는 보통 도시지역에서 거의 지정이 되는데요. 자, 이 도로에서 바로 이 건물로 이렇게 진입이 가능하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 건물들은 도로에 붙어 있어야지만 건축 허가가 나잖아요. 건축법상. 그런데 바로 이 뒤쪽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난 것이지 이 대로변을 통해서 이 도로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완충녹지로 인해서 진입로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는 뒤쪽에 이면 도로가 없으면요 맹지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축 허가가 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완충녹지가 사이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 완충녹지는 토지이용 사이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열람을 해보시면 보시면 이렇게 완충녹지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토지이용 사이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접도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접도구역은요 자, 도로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면 소관도로의 경계선에서 5m 또는 고속국도의 경우 고속도로죠 3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도로 경계선이 이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게 이제 도로변인데요. 지금 이 도로에서 4차선인데 보시면 이 건물들이요. 여기에 이렇게 진입로가 개설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접도구역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완충녹지 또한 건축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블럭 뒤에다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 접도구역과 완충녹지는 진입로 개설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여부입니다. 그래서 완충녹지는 불가능하고요. 접도구역은 이렇게 진입로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접도구역도요. 우리가 이제 그 토지임 사이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접도구역이라고 해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접도구역은 비도시 지역에서 지정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진입로 여부입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요. 도로가 있고 여기 가운데 완충녹지가 또는 접도구역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개발 토지, 개발을 하려고 하는 토지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완충녹지는 이 도로에서 진입로 개설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나질 않겠죠. 그래서 이 토지는요. 이 뒤에 이렇게 이면 도로가 있으면 상관없지만 없을 때는 이 토지는 어떻게 됩니까? 맹지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결국에는 맹지로 전락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접도구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도로로 진입로 개설이 되기 때문에요. 당연히 개발이 가능해지겠죠. 토지의 가치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접도구역에 붙어있는 토지가 훨씬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완충녹지 접도구역의 차이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도로 개선 안 되고요. 접도구역은 된다라는 거. 완충녹지는 도시지역이고요. 접도구역은 비도시지역에 지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면적 산정시에요. 완충녹지는 제외가 되고요. 접도구역은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전 단계 그림으로 가셔서 자, 만약에 완충 녹지가 20평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개발 토지가 100평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똑같이 여기도 접도구역 토지가 20평, 그 다음에 개발 토지가 100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계획관리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바닥 면적, 건폐율이죠. 바닥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면적인데 40%입니다. 건폐율이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그런데 이 완충 녹지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 100평, 이 개발할 토지에 대한 100평에 대해서 40%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40평만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건물을 40평만 지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접도구역이 포함된 토지는요, 전체 이 면적을 합산을 해줍니다. 더하면 120평이 나오죠. 이 120평에 대한 40%이기 때문에 48평을 바닥 면적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40평밖에 못 짓지만, 자, 여기는 똑같은 조건이지만 접도구역에 포함된 토지는 48평을 더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어떻게 보면 면적 산정할 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완충녹지 토지보다는 접도구역이 지정된 토지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완충녹지, 건축물이 안 되는데요. 접도구역은 또 주차장으로도 일부 활용이 가능하고요. 소규모 화장실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로법의 제39조 3항에 이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제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큰 틀로 보면 완충녹지보다 접도구역에 붙어있는 토지가 훨씬 가치가 높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접도구역이 무조건 저촉이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자, 보통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자, 내 땅이 있을 때 만약에 접도구역이 이렇게까지, 만약에 이 접도구역이 포함이 돼버리면 내 땅은요, 상당히 범위가 좁아지겠죠. 그러면 이 땅에다가는 건축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제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접도구역이 뭐 일부 조금 이렇게 저촉이 되어 있는 거는 뭐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이 땅의 뭐 절반 이상이 접도구역에 저촉이 되었다 이랬을 때는 훨씬 내 땅의 권리 행사가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접도구역이 저촉이 됐다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거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로법 제39조 제3항에 있는 내용들 한번 좀 더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법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도로법 법령이 뜹니다. 이게 제40조에 보시면요, 제40조 3항에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되어 있죠. 형질병이 안 되고요, 신축, 개축, 증축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이걸 클릭을 하면 바로 시행령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접도구역에서도 행위가 가능한 게 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도로법 시행령이 열렸죠. 여기에 보시면 제39조 3항입니다. 자, 39조 제3항 여기 나와있죠. 40조 제3항 각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접도구역 안에서도. 그 다음에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도 가능하고요. 30평 이하의 어업용 창고도 가능하고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바닥 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도 가능하다라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 11번 토지 형질 변경으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 연장선으로부터 1.4m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에 지면으로부터 깊이 1m 미만의 굴착, 절토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 1번부터 13번까지 요 내용이 접도구역 안에서 행위가 가능한 범위니까요. 법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으니까 요 내용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접도구역 안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로투자의 복병 완충녹지대 접도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 꼭 숙지하셔서요, 여러분들 토지 투자하실 때
현명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